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2025년 새 정부가 발표한 노인복지 정책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시기를 놓쳐 그냥 지나치고, 또 어떤 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헛걸음만 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10년 넘게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해온 한 공무원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아무도 이런 혜택이 있다고 안 알려줬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억울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다고 하더군요. 내방객 중에 최할머니는 6개월이나 늦게 신청하셔서 200만 원 넘는 돈을 받지 못하셨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지는 아는 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너무 많은 가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을 마치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영상들, 금액을 과장해서 말하는 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정확히 어떤 혜택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제가 오늘 확실히 찾아드리겠습니다. 한 공무원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넘게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해온 김주무관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민원실에는 어르신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모두들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올랐다면서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김주무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이런 분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모두 유튜브에서 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신 분들이었죠. 첫 번째로 오신 박 할머니는 80세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오신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유튜브 보여주면서 그러는데 기초연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러 왔어요. 김주무관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올해는 2.3% 올라서 최대 34만 2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40만 원은 아니에요. 그럼 유튜브가 거짓말한 거예요? 정확히는 새 정부에서 앞으로 기초연금을 더 올리겠다고 공약은 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얼마나 오를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박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주무관은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앞으로 정책이 바뀌면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구독하신 채널이 있으세요? 구독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로 오신 이 할아버지는 더 확신하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부부연금 감액이 없어졌다면서요? 우리 집사람하고 합쳐서 이제 68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예요? 이 할아버지는 며칠 전 유튜브에서 본 영상 때문에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어요. 부부감액 폐지는 새 정부의 공약이긴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그건 아직 공약 단계예요. 새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여전히 20% 감액이 적용돼요. 그럼 언제 바뀌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랑 얼마나 좋아했는데. 김주무관은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르신들이 희망을 가지셨다가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마음 아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동료 박 주무관과 함께 식당으로 향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정말 심각해.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너무 많이 오셔. 나도 그래. 오늘 아침에 온 할머니는 임플란트가 60세부터 4개까지 무료라고 알고 계시더라. 아직 공약 단계인데 말이야.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모르는데. 두 공무원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오후에는 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 할머니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6개월 전에 65세가 되셨는데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할머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작년에 보내드린 안내장 못 보셨나요? 작년 12월에 65세가 되셨으면 그때 신청하셨어야 했는데. 아이고, 선생님 우편물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이웃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온 거예요. 최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 약 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복지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동안 못 받은 건 어떻게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최 할머니의 억울한 감정과 아쉬워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200만 원이면 나한테는 큰 돈인데. 김주무관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으로 오신 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 할아버지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꽤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300만 원 좀 넘어요. 그런데 새 정부에서 근로소득 감액제도를 없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공약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언제쯤 바뀔까요? 저는 일하고 싶은데 연금이 깎여서 고민이에요. 정 할아버지는 62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월 소득이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 때문에 일을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일할 의욕이 있으시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개선하려고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문제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돼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당분간은 지금대로 해야겠네요. 네, 아쉽지만. 대신 정책이 바뀌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주무관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만난 어르신들 모두가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헛걸음을 하셨고, 어떤 분은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놓치셨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김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3달째 병원에 있어요. 간병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가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새 정부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김할머니의 사연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3개월째 병원에 계신데 간병비만 벌써 1,000만 원 가까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새 정부에서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를 공약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쯤이나? 김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장의 간병비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김주무관은 어르신들한테
정확한 복지 정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 주무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헛걸음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특히 복지 정책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두 번째, 현실과 공약의 구분입니다. 새 정부의 공약들은 분명 희망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공약과 현실은 다릅니다. 언제부터 시행될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청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최할머니처럼 6개월 늦게 신청해서 200만 원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해요. 복지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65세가 되시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고 다른 혜택들도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세요. 네 번째, 정보 출처의 신뢰성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특히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공식 채널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세요. 복지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 제도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는 게 좋아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세요. 셋째, 궁금한 건 직접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정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넷째,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특히 주택연금 같은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2025년 새 정부 출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이야기. 시작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주 쉽고 나에게 닥칠지도 모를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드릴 테니 그저 자식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들려주는 인생의 중요한 조언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10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공무원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아들, 딸 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진심 어린 안내서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약속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래의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 정보들은 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아보자며 무관심하게 지내다 보면 정작 시행되었을 때 남들보다 몇 달이나 늦게 알아채 수십, 수백만 원의 피 같은 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한 달만 늦게 신청해도 그 한 달치 혜택은 법적으로 영영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냉정하고도 확고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책이 정부 발표로 확정되는 바로 그 순간 사소한 이야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채널의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반드시 켜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2025년 새 정부 출범 노인복지 정책 공약. 첫 번째, 왜 부부라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합니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진실. 가장 많은 어르신이 분노하고 또 가장 많이 눈물 흘리는 기초연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김주무관은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거요?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약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시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연금이 깎여 2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두 분이 합쳐도 54만 원 남짓, 혼자 사는 어르신 두 분이 받는 68만 원보다 매달 13만 원 이상을 덜 받는 셈이죠.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논리는 부부가 함께 살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주거비나 난방비 같은 생활비가 절약되니 연금을 조금 덜 들여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두 분이 함께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2배로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평생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두 분이 합쳐받은 연금이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 두 분이 받는 것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는 억울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며 어깨를 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이 불합리한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약속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만약 지금 20%인 감액률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 두 분이 지금보다 매달 13만 원, 1년이면 무려 16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 마음 놓고 난방을 틀 수 있는 여유가 되고 아픈 무릎병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용기가 되며 손주 녀석들 왔을 때 눈치 안 보고 용돈 쥐어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달콤한 약속이 지켜지려면 연간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방, 교육, 다른 복지 분야에서도 돈 쓸 곳이 많은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에 폐지되기보다는 20%에서 15%, 1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직은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른 외부 영상에서는 마치 지금 당장 신청하면 부부 모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 1960년 7월생이시라면 절대 잊지 마시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인 6월 1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 하루만큼의 돈은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감액 폐지는 아직 시행된 건 아닙니다. 공약일 뿐입니다. 2025년 현재도 여전히 20%는 감액 중입니다. 이걸 당장 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일하는 게 죄입니까? 국민연금 소득 감액의 그늘.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성실한 분들의 한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약 308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정년퇴직한 전직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박물관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설명해주는 안내봉사 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보람있었지만 월급이 일정액을 넘자 수십 년간 부어온 국민연금이 깎여 나오는 것을 보고 큰 회의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벌겠다고 욕심부리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좋은 일 하면서 용돈이라도 버는 건데 나라가 나더러 그냥 집에서 놀고 먹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아 기운이 빠집니다. 원래 이 제도는 연금이란 소득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노후를 위한 것이라는 낡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개인의 활력을 넘어 사회 전체에도 큰 이득입니다. 새 정부는 일하는 노인을 벌주는 것 같은 이 불합리한 제도 또한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 감액제도가 사라진다면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은 물론 깎였던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어 1년에 수백만 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문제를 둘러싸고 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언제쯤 현실화될지는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제도 개선 여지는 충분하나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연금 고갈 시계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공약이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 지원 확대의 희망. 바로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게 병원비고 그 중에서도 성한 이 하나 없는 분들의 치과 치료비는 그야말로 공포에 가깝습니다. 평생 노래교실에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던 한 할아버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가 자꾸 빠지고 틀니도 맞지 않아 좋아하던 노래를 부를 수도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할 수도 없게 되자 점점 말수가 줄고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잃는 것은 음식만만이 아닙니다. 웃음을 잃고 사람을 잃고 결국 삶의 즐거움 전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가 없으면 맛의 즐거움을 잃는 것을 넘어 영양 섭취 불균형으로 다른 병까지 얻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자리도 피하게 되면서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지원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은 여기에 2개를 추가해 총 4개까지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 어르신이 임플란트 2개가 시급하다면 지금은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면 본인 부담금이 30%인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21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300만 원이라는 목돈 앞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죽으로 연명하던 분께 90만 원은 다시 한번 김치 한 조각을 마음껏 씹을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 정책이야말로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웃음과 삶의 질을 되찾아줄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내가 아프면 끝이다. 간병 파산을 막을 마지막 동아줄. 이제는 간병 파산이라는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갑자기 뇌졸중이나 치매로 쓰러지시면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에 달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이 고스란히 간병비로 사라지는 거죠.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아내가 2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남편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고 부부의 노후는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병살인, 간병 파산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새 정부는 이 간병비 부담을 더 이상 개인이 온전히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가 함께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 부담을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실현된다면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가정을 지키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가장 어렵고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5번째,
평생 모은 재산 사기당할까 무섭다. 주택연금과 공공신탁의 약속. 다음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자산인 집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워 좋은 집에 살면서도 현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궁궐 속의 거지 같은 안타까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이 내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편안하게 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공시가격 12억 원 넘는 주택으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던 주택연금 정책은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어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민간 상품이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주택연금 상품이 더 다양해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공신탁제도의 도입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홀몸 할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살갑게 접근한 먼 친척에게 속아 평생 모은 밭과 집을 헐값에 넘기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것을 이웃의 신고로 겨우 막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의지할 곳 없는 홀몸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켜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공공신탁입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든든한 정책입니다. 6번째, 소득 공백기와 7번째, 강제 은퇴. 마지막은 6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 겪는 막막함과 허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딱히 고정수입이 없는 5년이라는 기간. 많은 분이 이 시기를 죽음의 계곡이라 부를 만큼 막막함과 불안을 겪고 계시죠. 이 캄캄한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닐지라도 팍팍한 살림살이에 숨통을 틔워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담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아직 이렇게 팔팔한데 나이가 찼다고 나가라니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밤에 잠이 안 와요. 라는 한 어르신의 허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욕, 그리고 평생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도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떠나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새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활기차게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와 기업의 부담,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장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가장 어렵고도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길고 또 무거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2025년을 향한 수많은 약속과 희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냉정한 현실과 과제들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 든든해지는 청사진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모든 좋은 공약들이 실제 우리 삶의 따뜻한 온기로 스며들기까지는 수많은 토론과 정치적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현명해져야 하고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지금 당장 신청 안 하면 바보.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 쉽게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보의 출처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지, 발표된 날짜가 언제인지 반드시 2번, 3번 확인하는 비판적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복지 서비스의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진실은 정부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 가훈처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도 결국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치면 그저
벽에 걸린 아름다운 풍경화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내가 직접 내 발로 찾아가 내 목소리로 당당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그 혜택은 영원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본래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연 제보자인 그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배운 것이 있다면 복지는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찾아먹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소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곁에서 그 권리를 찾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문 속에 숨겨진 어려운 용어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해드리고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데 모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안방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닌 평안과 존엄으로 채워지는 그날까지 사소한 이야기의 역할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존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자에게만 알림을 보낼 수 있으니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람 꼭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새 정부의 노인복지, 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복지 혜택,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실망하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현장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벌써 40만 원으로 오른 줄 아시거나 또 부부 감액 폐지됐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심지어는 그 신청 시기를 놓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최할머니 사례 같은 경우 6개월 늦게 신청하셔서 거의 200만 원 넘게 손해보셨다니까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어떤 게 아직은 그저 약속 단계인지 명확하게 좀 구분해 드리려고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놓치시는 일 없도록 정확한 정보랑 신청 방법까지 오늘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인데 부부라고 해서 감액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이걸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폐지되면 부부 합산해서 월 한 13만 원? 연간이면 거의 160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연 160만 원이면 정말 큰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직 폐지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2025년 지금도 부부감액 20%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처럼 지금 당장 전액을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만 65세 되시는 분들, 생일이 속한 달에 딱 한 달 전에 신청하셔야 그 달치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월생이시면 6월 1일부터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소급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한 달 전 신청 시기 정말 중요하군요.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연금 받으시면서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소득 활동하면 연금 깎이는 거, 이것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지금은 월 소득 한 308만 원 정도 넘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죠? 네, 그것도 폐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취지인데요. 근데 이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전체 재정 문제랑 또 깊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행될지 또 언제 될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도 공약, 즉 약속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재정 문제가 걸려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어르신들 치아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임플란트 지원 확대 이야기도 관심이 뜨겁던데요. 지금은 만 65세 이상 2개까지 지원인데 이걸 더 늘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약속이었죠. 지원 연령은 만 60세로 낮추고 또 65세 이상은 2개 더 추가해서 총 4개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만약 실현된다면 와 정말 치과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4개면 거의 본인 부담금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와, 4개까지요. 정말 필요한 지원 같은데 이것도 역시 아직은 공약 단계인 거죠? 시행 시기는 미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속 단계입니다. 아, 네. 다음으로 요즘 간병 파산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이 이야기는 좀 진전 있나요? 아휴, 그거 정말 시급한 문제죠. 간병비가 월 300에서 450만 원까지도 드니까요.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그러니까 급여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되면 월 150만 원 이상 부담이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와, 150만 원 이상이요. 그 정도면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워낙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렵고 또 논의가 많이 필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건 역시 공약 단계이고 실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정 문제가 정말 크네요. 이것 말고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한다거나 공공신탁 도입, 또 장년수당이라고 해서 연 120만 원 주는 거 신설, 정년 65세 연장,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르신들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약속들이 참 많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예상 확보 방안 같은 게 마련되지 않은 말 그대로 공약, 그러니까 약속 단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이야기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많은 기대되는 정책들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현실은 아니고 미래의 약속, 공약,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일단 좀 경계하고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정보 출처, 예를 들면 정부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나 주민센터, 관련 공단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또 언제 발표된 정보인지 날짜를 꼭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출처 확인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특히 기초연금처럼 자격이 되는 시점, 아까 말씀하신 만 65세 생일달 한 달 전 이런 걸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고 좀 챙기셔야겠습니다. 소급 적용 안 된다고 하셨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는 아는 만큼 받는 권리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부디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많은 약속들이 진짜 우리 삶의 정책으로 들어오려면 재정 마련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넘어야 할 과정들이 많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는 또 어떻게 담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정책이 정부 발표로 확정되는 바로 그 순간 저희 사소한 이야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구독자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요. 이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켜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돈 한 푼 들지 않은 정보 알람 장치를 설치하는 셈이니까요. 꼭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